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대타운, 자, 7개 동과 현대타운이 사업지를 편입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 협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진행될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까지 과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타운에서 저쪽에 이제 조합 설립하기 하려고 할 때 우리가 50%가 안 나왔고요. 미만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한 다음에 우리가 60%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쪽 이제 서울 심의가 나왔어요. 심의가 이제 심의 됐으면 다 끝난 거죠. 심의가 나온 뒤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동의를 해서, 그죠? 지금 최종 28세대, 총 36세대 중에 가나동 합쳐서 36세대 중에 28세대 77%로 합류를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한번 7개 동과 같이 가도록 한번 중재를 해달라 그랬더니 송파구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7개동 조합과 협의를 해야 한다. 7개동 조합과 협의한 결과가 나오면 같이 가기로 결정하면 자기들이 빨리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타운에서 3명과 그 다음에 거기 조합장님과 거기 이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총무를 보신 이사님과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우리에게 이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다시 이제 다른 주민들과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명에서 이제 5명으로 우리가 이제 늘었는데 무슨 얘기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 두 분이 더 추가로 가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눈 다음에 이제 3명도 할 말이 없었고 가신 두 분들도 뭐 어쩔 수 없구나, 그렇구나, 비용이 드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서 거기서 이제 그 비용을 뽑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윤희철님께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는 뭐 그 설계사무소에 이제 그 일하시는 분 줄 알았는데 거기 이제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 보니까. 그래서 그 이날도 이제 미팅 가는 날도 요 날도 보니까 요 날도 자기가 그 건축 심의를 들어가는 중인데 그거를 다른 자기 밑에 상무에게 가라고 하고서 자기가 여기 이제 같이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 날도 윤철님이 또 가가지고 이제 이런 비용 관련 서류를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래서 봤는데 이제 비용 부담 얘기가 우리가 협상이 된다 만약에 그러면 협상 조건이 합의되면 7개 동이 모여서 현대타운을 합류시킬 거냐 찬반 총회를 해야 돼요. 이 총회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그래서 이게 이제 총회 개최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총회 개최하면 전체 주민 세대의 3분의 2가 현대타운과 같이 가자라고 동의를 해야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임원이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두 분 만났다고 그랬죠. 그죠? 조합장과 거기 이제 총무이사님. 근데 전체 임원진이 6명이에요. 6명인데 이분들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주민들에서 3분의 2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우리 주장이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직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7개 동과 9개 동 총 세대수가 104세대거든요. 104세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세대가 넘으면 지금 이 사람들은 68세대거든요. 근데 100세대가 넘으면 이 임원들도 구성도 어떻게 되냐면 법에 대의원이라는 거를 대의원 회의를 또 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임원진 6명만 조합장이랑 6명만 있는 거거든요. 그 전체 주민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100세대가 넘으면 대의원 회의를 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서도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시간 지연에 대한 두려움도 7개 동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윤희철님의 그 카톡 내용을 보면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 페이지에서는 현재 9개 동 상황, 근데 현대타운과 7개 동의 현재 비교한 상황을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시고 해야지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총 9개 동이 있는데 현대타운이 가나동인데 자 세대가 17, 19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현대타운 두 개를 합친 게 36세대고요. 그 다음 여기를 합친 게 요게 이제
그 7개 동, 아니, 전체구나. 전체. 백사는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6과 현대타운과 전체 중에 36세대면 퍼센트로 하면 35%, 세대수는 35%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7개 동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현대사운 사람들은 세대 사람 수로는 자, 3분의 2를 차지한다. 전체 중에서. 9개 동 전체 중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런데 땅은 4분의 2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땅은 상대적으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용적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연면적이 있는데 연면적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층이다 그러면 4층에 이게 땅의 바닥 면적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4층이면 네 층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그죠? 이 연면적이라는 건 뭐야? 이 바닥, 사람들이 살고 있는 네 개의 바닥을 전체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는 당연히 이 땅만을 말하는 거겠죠. 바닥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냐면, 요거를 갖다가 요걸 다 합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동한 1700이란 말이죠. 근데 땅의 순수 면적이 270이에요. 제곱미터고. 그래서 623m. 그래서 요거로 나누면 이게 277%가 된다는 건데, 지금 용적률이 300%가 맥시멈입니다. 그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가 277, 276입니다. 자, 잠깐, 대지 면적을 보여드리겠네. 이 대지 면적, 요 두 개를 합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타운과 9개 동 전체를 합치면은 4,900. 그래서 전체 9개 동에서 현대타운이 차지하는 땅의 퍼센티지가 26%라는 얘기입니다. 26%. 알겠죠? 그래서 땅을 4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수는 얼마?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땅은 적은데 사람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대수가. 자, 그래서 이게 나온 거고요. 자, 보면 요거는 지금 이제 용적률이라는 얘기인데 현대타운 두 개를 합쳐서 2로 나누면 현대타운 277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7개 동이 있죠. 7개 동만 용적률을 내면 209%예요. 그러니까 209와 277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수치만 보더라도, 물론 초창기에 다 영상으로 주민들이 다 얘기해 줬던 건데, 이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는 7동과 가는 게 이득입니다. 우리가 이득인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뒤에도 또 나올 텐데, 저 7개 동 사람들은 어떠냐면, 지금 자기네들끼리만 땅을 하면 한 세대별 평균 대지 지분이 16평이 됩니다. 16평. 그런데 9개 동 현대타운과 같이 가게 되면 14평으로 대지 지분이 줄어요. 이거의 중요성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알죠? 그러니까 우리와 7개 현대타운과 같이 가려고 하지 않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간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 먼저 그다음 우리가 현대타운이 만약에 7개 동, 지금은 이렇게 이제 붙어서 이제 7개 동과 2개 동이 우리가 이제 붙어 있는데, 우리 이제 7개 동이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여기를 3m를 떼고서 여기부터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7개 동도 땅을 줄어드는 거고요. 현대타운도 너무 낡아서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3m를 떼고서 다시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만큼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현대타운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같이 가게 되면 이만큼이 없어질 땅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 늘어나는 거 아니야?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냐? 근데 왜 현대타운한테 돈을 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7개 동뿐만 아니라 현대타운도 같이 누리는 혜택인 거죠. 이거는 알겠죠?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77%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청에서 얘기하니까 7개 동과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거기 임원진들에게 의견을 내서 이런 걸 안건으로 올려봐라, 회의를 해봐라라고 하려면 뭔가 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현대타운의 주민분이 만들어 가지고 보낸 겁니다. 알겠죠? 재건축에 여기 뭐 별 내용은 없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가 우리 이제 현대타운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이제 보낸 건데 뭐냐면
사업지를 확대한다, 즉 합류를 한다. 그러면 그 타당성이 좋은 게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첫 번째 사업 부지를 합류하게 되면 사업 규모가 증가한다. 땅을 요만큼 사업하던 걸 이만큼 늘어난다. 그러니까 사업이 커진다. 그러니까 시공사 레벨이 업그레이드 된다. 건축사가 레벨이 업게 된다. 뭐 A군이냐, 뭐 B군이냐, 이렇게 C군이냐, 이렇게 있는데, 레벨업 될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도 나올 텐데, 여러분, 이게, 알아보니까 어떠냐면, 300세대 정도가 돼야지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저희는 지금, 105세대, 현재, 이제 9개 남아 지금 104세대거든요. 잘못됐네. 104세대. 그런데, 어, 그 이제 뭐 임대 물량이라든지 뭐 그 이제 더 짓잖아요. 그죠? 그래 147세대예요. 그러니까 300세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타운이 36세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시공사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합류로 인한 규모의 경제로 효율적인 사업비 사용으로 공사비를 감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저희들이 기존 설계 2개 동으로는 진짜 나홀로 아파트 아니냐, 그죠? 좀 3개 동으로 이제 한 동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동이 이런 아파트가 되는 건데, 이런 거 2개 갖고서 좀 그렇지 않냐? 이런 거 한 3개는 돼야지 좀 아파트 같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규모나 외관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세대별 주차장 확보, 증가 및 주차장 운영이 용이해진다. 그 다음, 기타 편의시설 조건이 좋아지겠죠, 당연히. 위의 사항들로 인한 향후 아파트 가치의 증대를 할 수 있다. 그쵸? 나중에 다 지어놓고서, 그 아파트 가치가 늘어날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파트가 더 오를지 어떨지 모르는 겁니다. 원래 재건축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죠? 자, 아파트의 유일한 단점인 관리비. 이런 것까지 얘기했어요, 주민들이. 관리비 매달 내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최대수가 많아지면, 그죠? 147세대로 늘어나면 관리비가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전기실, 기계실, 아파트 관리비, 인건비 등등의 분담, 이걸 분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담에 감소할 수 있겠죠. 자, 5년에서 10년 살 아파트도 아닙니다. 평생 살아야 될 아파트예요. 자, 1, 2년 더 걸린다고 해서, 그죠? 3, 40년을 결정하는 건데, 나홀로 2개 동이 아닌 3개 동에 진짜 아파트를 짓자. 이렇게 주민분들이 다 얘기해서 다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사업지 확대 찬성의 근거. 그러면 우리 현대타운에서 그 28분의 세대가 찬성을 했는데, 그 왜 찬성하는 거냐? 자, 일단 7개 동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현대타운의 반대자들이 너무나 극심하다. 뭐 주 땡땡 이런 분 해서 너무 골치 아프다, 그 사람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주 학을 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관련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일단 합류가 결정되면 대부분의 반대자들도 매도 청산, 즉 그 집을 싼 값에 팔고 나가야 돼요. 반대를 계속하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찬성을 하게 된다. 동의하게 된다. 그래서 현대타운도 90% 이상의 찬성 동의율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거 정비업체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자, 봐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갈 때 현대타운이 너무나 부정적이었죠. 50%도 안 나오다가 미만 나오다가 이제 60% 나오다가 이제 거의 이제 80% 나온 거란 말이죠. 이 늦은 시기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가기로 결정되면 결국에는 90% 나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헐값에 팔고 나가겠어요. 그죠? 찬성한 다음에 더 비싼 가격에 자기가 팔고 나가기 쉽겠죠. 이왕 파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100%가 될 겁니다. 100%, 90%가 아니라. 자, 현대타운의 일부 반대자들이란 반감으로 7계등 주민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재건축 사업을 보면 이보다 더한 갈등이 수없이 많습니다. 카톡 문자로 설전을 했을 뿐 대단한 싸움도 사실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칼부림도 나고 뭐 자살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다는데 말이죠. 자, 세 번째, 7개동이 현재까지 사업한 사업비에 대한 현대타운 주민들 공동 부담을 해야 하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쵸. 아니, 지금, 원래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10억 정도가 들었다. 10억 정도를 썼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총 104세대예요. 104세대. 그러면 10억을 100으로 나누면 얼마죠? 그래요. 가구당 1천만 원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타운 주민들 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 1천만 원? 뭐 재건축에서 1천만 원이 돈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1천만 원 그래 같이 그래 104세대가 다 같이 9개 동산을 분담하자.
뭐 이거 공동 부담하는 거 뭐 문제 없죠. 아마 요번에 새로 그 동의하신 분들도 뭐 이런 생각에서 다 동의하셨을 거예요. 자, 송파구청 입장은 합류가 결정되면 사업 기간을 단축을 위해서 서울시와 합의해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 왜냐하면 재건축 사업은 이 시간이 돈이란 말이죠, 그죠? 이제 최대한 줄여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현대타운 세 명이 간 겁니다. 알겠죠? 아, 이런 타당한 합류하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저 뭐 찬성 우리 같이 가는 걸 동의하는 게 타당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 비용을. 근데 그 지금 한 9억 1천만 원 정도 돈이 들었는데 그 비용 세부 내용은 마지막에 제가 또 보여드릴 겁니다. 거기서 보내준 자료가 있어서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원래는 저희들 추측으로는 아예 그 설계비랑 뭐 저기 정비업체 비용 해가지고 한 뭐 6억 선 정도 6억 전 정도에서 이런 건 빼박의 돈이니까 6억 정도에서 한번 쇼부를 봐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협상을 하는데 세 분이 갔다가 두 분이 아주 뭐 강경하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왜 돈을 내냐 이런 분이 같이 따라간 거예요. 다섯 분이. 그래서 거기 두 분과 만나서.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비용 내역들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말할 게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방문했다가 두 번 방문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희철님께서 이쪽 분야에 계신 분이라서 이분이 정리를 해주셔서 이분한테 자료를 받아서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자, 윤희철님이 올린 카톡의 내용인데 7개 동이 현타에 합류를 꺼리는 이유들 뭐 여러분 다 읽었으니까 알 거예요. 자,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면 대지 지분이 16평인데 평균을 칠 때 14평으로 줄어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세대수는 뭐 3분의 1인데 사실은 아까 뭐냐면 3분의 1이면 33%여야 되는데 실제는 세대수가 몇 %였어? 35%였습니다. 실제는. 알겠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애도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2년 저쪽에서 여러분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시간 개념과 그 다음에 돈 문제예요. 비용 문제. 돈 지금까지 쓴 거를 어떻게 할 거냐. 9억 정도 썼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와 그 다음 돈이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네들은 시간만 늘어나는 거잖아. 늦어지는 거잖아. 그죠? 시간이 자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돈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저쪽에서 진짜 당장 우리는 뭐 다시 또 2년 늦어지는 거 싫어. 이렇게 해서 현대타운이 합류하는 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자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합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근데 봐보면 이제 이 돈 문제를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돈 문제. 지금까지 9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조합을 설립하면서 심의 이전까지는 2억 정도가 들었던 걸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심의가 얼마 전에 프랜카드 부처가 심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설계 비용이면 막 큰 돈이 여기 들은 거예요. 7억 정도가.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심의 나오기 전에도 계속 좀 동의를 좀 나오게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전하고 얘기해도 반대하는 분이 계속 반대하고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때만 됐어도 이게 2억이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많이 진도를 안 나갔고 그러면 이때만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 조합장님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동의를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 이제 저 포함해서 몇 사람들 이제 저는 이제 뒤로 약간 물러나 있지만 그분들 뭐 자기 돈 내면서 막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막 맨날 미팅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시간 내면서. 근데 이분들이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심의가 났어. 심의가 프랜카드를 딱 붙였네. 심의가. 그러니까 어떤 주민이 이번에 이제 아주 역할하신 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막 다니면서 막 받은 거예요. 막 집에 쫓아가고 막 하면서 다 받은 거예요. 새로. 그죠? 그런데 비용이 여기서 들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허그에서 대출을 받았다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재건축 하는데 재건축 처음 할 때 그 집에서 각각 가정에서 돈 다
돈 내서 재건축합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다 대출받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맥시멈이 15억이에요. 15억 이상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15억을 다 받은 건데 15억을 받았는데 지금 2억, 7억 지금까지 여기까지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공사를 지금 선정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시공사가 정해지면 우리 이제 끝입니다. 그게 지금 12월 중에 결정이 돼요. 12월 중에. 그런데 지금 15억 중에서 9억을 쓰고 6억이 현재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뭐냐면 일반적으로 할 때 이제 그 조합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 6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시공사가 정해지면 이 시공사에서 6억 정도를 받아서 물론 나중에 돌려줄 돈이지만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액수가 허구에서 받은 게 15억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받으려는 게 6억이죠. 그럼 뭐야? 총 22억 갖고서 완공까지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이거 이미 다 써서 없는 돈이죠. 7억 써서 없는 돈이죠. 나머지가 잔액 6억 있어요. 일단 요거는 시공사에서 받을 거는 나중에 빼자고요. 그러면 6억이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딱 끊고 그래 현대타운과 같이 가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 조합 설립은 안 하지만 거의 편입하는 걸 같이 편입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한번 이제 조합 설립 새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 기간이 줄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2년 4개월이 들었는데 한 다시 현재까지 오려고 하면 한 2년 정도 들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그러면 이제 다시 왔다 그러면 뭐 정비업체나 설비업체나 여러 가지 일단 이제 비용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은 똑같이 다 든단 말이야. 뭐가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야. 절차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기간이 구청에서 또 서둘러 해주게 되는 기간이 들면서 조합의 운영비는 약간 좀 뭐 덜 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다 든단 말이야. 건축 설계도 요만한 땅에서 재건축을 하는 걸 했는데 다시 이렇게 늘어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 모든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희철님 얘기로도. 그러니까 오히려 재건축 설계비가 더 커지죠. 왜? 단지가 더 커졌으니까. 그러면 다시 왔으면 여기서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15억 중에서 쓰고 6억 남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게 6억이야. 6억. 그러면 여기 2억 들죠. 여기 뭐 4억 한 요 정도 진행이 이 전체가 9억 들었는데 9억도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현재까지. 근데 6억 정도 여기 정도까지밖에 일을 못 할 거 아니야. 여기 정도까지. 다시 시작한다고 할 때. 그죠? 그럼 이 이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합을 감당해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여기 나중에 시공사에서 받다 하더라도 요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비용이 얼마야? 그 비용이 이제 9억인 거야. 그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제 9억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미 써서 우리가 현대타운이 우리 5억만 내겠다 그랬어. 그럼 만약에 이제 4억이 부족해요? 그러면 나중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누가 감당할 거냐? 그럼 이 돈을 저 7개 동 사람들한테 감당하라고 할 거냐? 예를 들어서 4억을 만약 우리가 5억 감당하고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선 왜 이걸 내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먼저 갔어. 근데 이쪽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돌아와 같이 타고 가자 택시 이런단 말이야. 다시 가자 이래요. 다시 가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여기 돈을 뭐 A만큼 돈을 냈네? 근데 다시 돌아와서 또 여기 또 돈을 내야 되잖아. 여기 B만큼 또 돈을 이만큼 B만큼 또 돈을 또 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만 내면 되잖아. 이 B만 돈 내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A까지 돈을 내는 거잖아. 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을 태워가려고 이 사람이 돌아온 거니까 이 사람은 요것만 내는 거잖아. 현대타운은 요것만 내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죠?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좀 더 부담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가치가 상승한다. 그러면 저도 충분히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아니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면 7개 동 아파트만 가치가 올라가나요? 현대타운 아파트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같이 누리는 덤인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해성타운 사람이야. 해성타운 사람. 일곱개동 해성타운 사람이야. 그럼 일곱개동 사람인데 현대타운 사람들이 반대했다가 늦게 가면서 하는데 그 돈을 해성타운 나한테 내려네? 들었던 들었던 비용을 나보고 내려네? 그러면 여러분 내겠습니까? 역으로? 내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자, 일곱 개 동 그 조합 사무실에서 준 사업비 지금까지 든 내용입니다. 현재 5억 45만 원이 들었는데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여튼 캡처한 거라서 자, 뭐 거기서 그런데 요거 막 설계, 정비, 친환경, 소방, 토목, 현황 지반, 지하 안전평가, 교통평가 여러 가지 하는데 돈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 정비 비용, 이제 업체한테 드는 돈입니다. 이게 다 어쩔 수 없는 돈입니다. 추진위부터 조합 설립까지 이제 이런 비용이 이제 다 이제 뭐 들었다는 건데, 여간에, 여튼 멸실이라는 얘기는 뭐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돈 이미 다 쓴 돈이죠. 그 다음에 조합 운영비가 월 한 1200만 원 정도 드는데, 직원이 2명인데, 최저 시급 정도 받아요. 230만 원? 뭐래? 이 정도 받더라고요. 뭐 그런 걸 안 준다라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하여튼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월세 뭐 여러 가지 비품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거 이렇게 다 거기서도 이제 감사님이 다 하고 검사하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냐면 금융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허그에서 15억을 빌렸지 않습니까? 15억, 그죠? 그 금융 비용 나오고 또 뭐 보증료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건 이제 현대타운 나동의 허감사님께서 이런 걸 잘 하셔가지고 이 정도면 뭐 싸게 하는 거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 설계나 이런 비용을 아까 어디 갔죠? UX 요거랑 요거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정비업체 비용과 뭐 여러 가지 설계 비용 이런 거 든 것 포함해 가지고 그 액수가 요겁니다. 요거요. 그 다음에 월 1200씩 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갖다 2년을 했을 때 이렇게 액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금융비용이고요. 금융비용. 그래서 이제 요것과 요것을 합치면 알겠죠? 요거 운영비, 금융비용.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걸 합치면 요 두 개를 합치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9억 1,345만 원. 자, 요게 이제 동의자들이 이제 분담금에서 나눠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유희철님이 보내드린 그 카톡 내용인데, 이제 합류를 만약에 가고 싶다. 우리 현대타운 주민이. 그러면 28세대라고 했는데, 현재 동의한 사람들이, 이분들이 28세대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서, 나 반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28세대가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대타운이 36세대잖아요. 그죠? 8세대가 지금 현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그 반대했던 입장이라도 어쩔 수 없겠죠. 나중에 가기로 결정이 되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8명 중에서 4명만 더 추가로 찬성했다. 32명이 찬성한다. 그러면 9억을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 예상되는 거예요. 2,800만 원. 만약에 전원이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9억, 지금 여기 계산하는 건 이제 9억, 유치원님이 9억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냥 애누리 없이 9억으로 한 건데, 9억으로 하면은 9억인데, 이걸 갖다가, 36세대가 다 나중에 현성에 나눈다 그러면은, 지금 계산하니까 2,5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 2,500만 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2,500만 원. 그런데 잠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0억 정도 들었다? 그래 그래 9개동 사람들이 n분의 1로 나누지 그러면은 104세대인데 나누면 그래 한 세대당 1,000만 원, 1,000만 원? 그래 1,000만 원 정도 그냥 부담하지 그죠? 재건축인데 1,000만 원이 큰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28세대가 되면 28세대만 부담한다 그러면 3,200만 원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더 많이 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2명이다 그러면 2,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36명이 다 나중에 결국에 찬성하고 팔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 7개 동에서도요. 재건축 찬성한 사람 중에서 팔고 나가려는 사람, 왜냐면 비싼 값으로 팔고 나가려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2,50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28명 3,200만 원.
32명 2,800만 원, 36명이면 2,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10억이 들었을 때 각 가정당 1,000만 원씩 부담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1,000만 원 기본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3,200에서 1,000만 원 빼면 2,200입니다. 그냥 2,00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2,800에서 1,000을 빼면 1,800이에요. 1,800. 그죠? 1,800. 그죠? 여기는 뭐예요? 1,500이 되네요. 여기서 1,000만 원 빼면 1,500. 그러면 1,000만 원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재건축 내 집이 현재 제가요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왔어 한 6년 전에 이 집 들어왔는데 재건축 보고 들어왔는데 4억 주고 들어왔거든요. 지금 우리 같이 가지 않으면 아마 3억 정도 될 거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4억 주고 들어와서 3억 주고 손해보고 되는 거거든요. 물론 팔리면 그나마 다행. 근데 또 안 팔릴 거란 말이죠. 이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천장 세는 집을. 그죠? 그런데 1,000만 원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 2,000. 여기는 1,800. 여기는 1,500 정도 돈을 더 내면 되는 거예요. 더 내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글쎄 만약에 같이 가기로 했으면은 저희 재건축 전에 이 집이 얼마에 팔릴지 모르겠는데 뭐 저 위에 7개 동은 뭐 10억에 팔리는 집도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 뭐 만약에 7억에 팔고 나간다. 7억에 팔면 저도 4억에 샀다가 7억에 팔면 3억 이익 아닙니까? 그죠?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현재보다 좋은 가격. 그러니까 그 합류를 원하는데 같이 조합을 이제 가기로 결정됐어. 결정만 되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죠? 현재보다 많이 오르진 않지만 이 시점에서는 매도하고 나가. 재건축 공사 중에 공사 시작해서 삽을 뜨면 또 가격이 또 오르거든요. 삽을 뜨면 공사 시작하면 또 그 가격에 또 팔아요. 그죠? 그죠? 분담금을 저기 뭐 비용은 입금하고 2천만 원이 3천이 이걸 내고 대출 받아서 내고 분담금이 부담돼 나중에 그죠? 분담금이 얼마 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번에 되는 이런 비용들을 내용하고 이때 팔아도 되고 이때 팔아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비용을 입금을 해요. 2천이든 3천이든 내고서 대출금이 부담될 시 재건축 공사 완료 후 재건축 공사가 완료하면 또 더 오릅니다. 이때보다 더 그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변경을 하면 뭐 돈이 여유가 있는 분이라서 재건축 완공 후도 계속 거주할 뿐이다. 여튼 이런 분이면 합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포기를 한다, 안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 그 윤철님이 써놓은 게 6m 양쪽 6m 이격하고서 뭐 7층만 우리 재건축하면 7층만 가능하다고 그러더군요. 현대타운만 하면 현재보다 평수가 확 줄고요. 그죠? 돈은 돈대로 다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는 없고. 그죠? 한 동짜리, 우리 한 동짜리가 같이 있겠습니까? 7개 동과 같이 해서 3동짜리가 같이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이 가치 비용이 지금 우리가 돈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이거 의미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계속 누수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살 수 있을 거냐?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자, 이게 계속 카톡 내용인데 보니까 유인철님이 쓰신 건데 심의 나오고서 돈이 들었는데 이전에 돈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누구 얘기 듣고서 그렇게 막 의심하고 그죠? 참 저 7동은 재건축 무조건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왜냐면 거기 살 수 없으니까 낡아서. 그죠? 그런데 분담금을 얼마 나올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누구도 얘기 못 합니다. 사실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 분담금이 나오더라도 지금 그 집을 갖고 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는 분은 팔고 나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빌라를 더 좋은 걸 사든지, 그죠? 지금 이 시간에도 비용은 지출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건축에서 2, 3천만 원, 혹은 뭐 1,500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거의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감사합니다.